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급 정도의 차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중급 수준의 차트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 먼저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초급은 사실 디자인의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그냥 클릭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소를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는 내가 요소를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소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연습 파일에 이렇게 차트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넣어놨는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 차트 전체는 차트 영역입니다. 이 빈 곳을 우리가 만약에 클릭하고 글자체를 바꾸면 이 차트 전체의 글자체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차트 전체는 차트 영역이고요. 선택은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 빈 곳. 그림 영역은 우리가 데이터의 추이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그림이 있는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인데요. 그림 영역은 요 네모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은 위에 이렇게 있는 이게 차트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축을 볼게요. 요게 가로축, 요게 세로축.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기본 가로축, 요거는 기본 세로축이에요. 만약에 오른쪽에 또 축이 하나 더 생긴다면 보조 세로축. 요쪽은 보조 가로축인데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 가로축이면 이 밑에 있는 글자는 기본 가로축 항목이에요. 여기가 기본 세로축이면 요 숫자는 기본 세로축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요 제목은 기본 가로축 제목이고요. 기본 세로축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계열이 색깔이 무슨 항목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범례이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이 막대기는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는 생산 원가 데이터 계열이고요. 요거는 판매 금액 데이터 계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치로 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값을 표시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요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눈금선이 있는데요. 이거 눈금선이라고 하고요. 자, 요 차트는 기본적인 차트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로 가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는 없었던 차트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세로축. 요게 보조 세로축 제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왼쪽에 수치가 지금 너무 커서 그거를 요렇게 이게 표시 단위예요. 표시 단위를 따로 해서 여기를 좀 간단하게 표시를 했어요. 예, 원래는 여기가 300만이 더 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곱하기 만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이쪽이 훨씬 수치가 간단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너무 숫자가 크면 한눈에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수치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만 뭐 이렇게 한글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 단위는. 자, 그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셨다면 중급으로 가서 한번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차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수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중급 시트에 여기에서 우리는 수입 월과 그다음에 컨트롤 누르고요. 단가와 수익 금액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범위를 잡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 월당 단가와 수입 금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입 금액은 표시가 되는데 단가가 너무 수치가 작아서 수익 금액에 비해서 작아서 안 보이고 있어요. 밑에 지금 깔려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보면 선택은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 수익 금액은 이쪽 축을 참조를 하고 단가는 축을 오른쪽에 세워서 이쪽 단위를 참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치가 좀 작겠죠. 그래야 두 개가 다 표시가 돼요. 그럼 먼저 보조축을 한번 해볼게요.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가셔서 보조축 누르고 닫기를 누르시면 보조축은 세워졌는데 이게 왼쪽이 이제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
같은 막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참조를 하면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축을 참조로 하는 수익 금액이 됐든 아니면 이 보조축을 참조를 하는 단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요. 다른 차트로. 보통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둘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트 종류로 바꿔놓으시면 기본축과 보조축을 참조하는 두 개의 계열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 저번에는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차트를 꾸며봤는데요. 이번에는 레이아웃 탭을 이용을 해서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차트 구성 요소들이 쭈루룩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을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차트 위가 많이 쓰는 차트 제목이에요. 그럼 차트 제목이 추가가 됐으면 월별 수입, 추입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축 제목을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축들이 나오죠. 우리는 기본 가로축 제목을 축 아래에 일단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로축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조 세로축 제목도 세로 제목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너무 자리가 좁아요. 그쵸? 이럴 경우에 초급에서처럼 물론 이렇게 해서 크기를 늘리셔도 되지만 차트 자체를 차트 시트로 옮겨주시면은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디자인의 끝에 있는 이 차트 이동을 누르셔서 워크시트의 삽입 말고 새 시트를 하시면 차트용 시트가 생깁니다. 우린 그냥 이름 바꾸지 말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방금 전에 사용한 이 시트의 바로 앞에 새 시트가 생기면서 차트가 꽉 찹니다. 이게 차트용 시트예요. 데이터는 입력할 수 없고 차트만 표시가 되는 그런 시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축 제목 지금 추가한 축 제목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쪽은 수입 금액이고요. 이쪽은 단가. 그리고 아래에 가로축 제목은 월이겠죠. 자,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서식을 한번 꾸며볼게요. 지금 차트 전체의 글꼴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차트 영역이죠. 이런 빈 곳이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원하시는 글자체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다 같이 변경돼요. 모두 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제목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목만 선택한 다음에 글씨 크기나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꾸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영역이 흰색이라서 좀 밋밋해요. 그럼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요. 서식으로 가시면 색깔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들어가셔서요. 색깔을 이렇게 눌러주셔서 색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질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질감을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라데이션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라데이션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먼저 지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라데이션을 가면 그 방금 전에 선택한 색깔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원하시는 그라데이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깔을 칠하실 수가 있는데 뭐 색이나 뭐 이런 걸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흰색이어야지 좀 더 돋보이겠죠? 이 계열이. 그래서 그냥 흰색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제목에 흰색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윤곽선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에서 그림자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이 좀 잘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범례를 위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범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맨 밑에 범례 서식. 이렇게 어떤 요소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서식이 떠요. 밑에. 그럼 서식에 들어가셔서 그 요소에 관련된 모든 것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이거 서식이요. 자, 우리는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럼 위쪽으로 이동이 됐죠. 범례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축서식. 축서식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축서식 들어가셔서요. 나는 이거 금액이니까 표시 형식 들어가셔서 앞에 원표시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럼 회계에서 우리 원표시 기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기본적인 축 옵션, 맨 처음에 축서식 들어오면 들어오는 화면. 이 화면에서는 이 단위나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1500으로 하겠다. 그럼 쉼표는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주 단위 3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최대값은 1500, 그 다음에 간격은 300만 원씩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만약에 너무 큰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옆에다 따로 표시 단위를 넣겠다. 그러면 표시 단위 여기서 뭐 한글로 하셔도 되고 숫자로 하셔도 돼요. 10만 원으로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으로 표시가 되면 이렇게 한글로 표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한결 좀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만약에 표시단을 지정하셨는데 요거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표시단위 서식 들어가셔서 맞춤에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최대값을 바꿔볼게요. 좀 더 깔끔하게 400으로 해주시고, 자, 400으로 됐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주 단위가 5라서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만약에 50으로 해주시면 한결 깔끔하게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밑에가 빼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회계라서 그래요. 표시 형식이. 회계는 0이 0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0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숫자로, 지금 회계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숫자로 바꾸시면 0이 표시가 되고요. 소수자릿수 필요 없으니까 소수자릿수는 표시 안 하겠다. 0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축서식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월 요 데이터, 3월 수익 금액 이 계열은 내가 이 위에 정확하게 금액을 보고 싶어요. 딴 거는 아닌데 얘만. 그러면 지금 클릭 제가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5개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요 하나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지금 요것만 표시가 됩니다. 원래는 600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략을 했죠. 100만 단위는. 그래서 6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눈금선이 있는데요. 눈금선도 도형 윤곽선에서 서식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지우실 거면 클릭하시고 딜리트 하시면은 아예 지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소를 좀 추가하고 각종 요소를 추가하고 그 요소를 꾸미는 서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교하게 차트 범위를 부분 지정하는 그 부분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 범위 지정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